시장이 뭐 지수도 물론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종목별로 상당히 좀 이렇게 차별화도 좀 심한 종목 장세인 것 같아서 뭔가 야성적인 그런 본능이 그래 매우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 봐야 음, 안 팀장이 옆에 딱 가면은 네.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여가지고요. 전혀 뭐 예, 될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네. 두 분 풀샷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자, 안 팀장님 오늘 뭐 이슈를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또 전체적인 저희 또 의견도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IT 섹터가 한동안 좋았다가 조금 다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뭐 최근 시장 분위기랑 또 의견도 한번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참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오늘은 심했는데요. 오늘 이슈는 사실 좋은 것들하고 안 좋았던 것들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좀 안 좋았던 IT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T 수요 부진이 굉장히 최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 오늘 장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D램 같은 경우에는 현물가가 7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의 내년도 빅그로스 수요가 8.3% 증가인데 공급이 14%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우위 상황에서 가격 하락세가 내년엔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낸드도 마찬가지로 수요는 29% 증가하는데 공급은 32% 증가하는 거라서 공급 우위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계속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부분에서 이제 금요일 날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업체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좀 부진했고 IT 수요 부진 영향에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6% 주가가 하락했고 마이크론도 3.7% 정도 빠졌거든요. 그게 좀 오늘 우리 IT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낸드 시장에서는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하반기 낸드 가격이 20%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해도 원가 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가 유지가 될 것이다. 하반기에 경쟁사들이 적자 전환하는 와중에도 차별화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경쟁사들은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낸드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1%, 2%씩 많이 빠졌고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오늘 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이제 MLCC 쪽인데요. MLCC 지금 시장이 1위가 지금 무라타 40% 정도 점유율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23% 2위, 타이오유덴이라는 업체가 일본 업체가 12%인데요. 요 타이오유덴의 수주 감소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라타도 이 수주가 감소했었는데요. 전방 IT 수요 약세가 둘 다 이제 공통적인 원인이었고요.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설비 가동률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오우덴도 3분기 가동률을 95%에서 85%로 낮출 계획이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MLCC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2위하는 삼성전기도 오늘 주가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해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뭐 6만 전자 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다시 좀 약간 위태위태하잖아요. 어떻게 뭐 IT 섹터의 최근의 반등은 그냥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그냥 네. 순환 매도라도 왜 여기만 안 돌죠? 여기만 빼고 초반에 좀 살짝 들어온 듯 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중심 잡느라고 그냥 살짝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확신이 약간 떨어져요 지금은요.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돌아야 이제 지수도 같이 움직이면서 갈 텐데.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런가 보다 싶어서 딱 떼놓는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또 치프 이것도 얘기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근데 이게 누가 결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동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정부가 약간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 이렇게 나오고 뭐 나중에 그 중국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 중국이 설명 듣고 알았다라고 할 쪽일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련된 낸드 얘기도 있고 보니까 저 MLCC 뭐 IT 관련된 전반적인 거는 중심이 치포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불안한 주식보다는 지금 싼 주식도 많은데 굳이 불안한 주식 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네. 요즘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는 섹터들은 또 여기서도 좀 차별화가 나오는 게 안 가는 섹터 굳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왜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건 물린 건 물린 거고 다른 쪽을 통해서 물린 걸 보강하겠다라는 매매가 엄청 활발해졌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단위 이제 중형급 이하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을 하기가 엄청 어렵다라는 쪽도 나오는 반면에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그냥 아침에 움직이는 거 눈 딱 감고 따라가라. 뭐 이런 증권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아침 맞아요. 강했던 놈은 아침보다 오후가 더 강해지는 보통 이 강세장에서 있는 흐름인데 그렇죠. 그동안에 항상 강하게 출발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제 꼬리 절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니면 파란봉으로 바뀌든가 네. 뭐 이런 흐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또 그런 업종이 하나 있었죠. 음식료 업종이 그렇게 시초가보다 계속 올라가면서 네, 맞습니다. 올랐는데 네,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점 대비 많이 반등을 했는데 반등할 때 사실 이유를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냥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좀 반등한 게 좀 컸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요즘 좀 많이 쉬는 것 같고요. 방산주 같이 이렇게 호재가 빵빵 터지는 이런 것들이 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태종 이방원이라는 신조어도 좀 유행을 하잖아요. 네, 저 들어봤습니다. 뭔지 근데 아시나요?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태양광, 네.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오. 그죠? 대단하시네요. 바로 맞으시는데요? 제가 알 정도면 뭐 이거 뭐. 아니 사실 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저를 몰라야 되는 것처럼. 네. 아니 근데 원래 태조가 아니잖아요. 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바꿔서 그렇게 쓰는 거죠. 아 태종. 원래 이방원 태종이죠. 아, 네, 태종 태종은 이성계. 이성계. 아, 예. 그러네. 그럼 예. 잘못했네 이거. 아, 태종이 아니네. 저는 김 대표님이 약간 밀떡 같은 느낌이 그냥 드는데 네. 아 밀떡 아니십니까? 밀떡? 요즘 예, 꼭 그렇지. 머리가 이렇게 됐다고 밀떡은 아니고. 그러니까 딱 머리 보면은 밀떡 같은 느낌 쫙 드는데 밀떡 아니세요? 카터 봤습니다. 카터. 아 카떡은 뭡니까? 아 카덕. 아니 카터라고 요즘 네. 넷플릭스에서 왜 주원 씨 열애나는 누가 그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트렌드가 막 바뀌죠 요즘에. 네네네. 아니 밀떡들은 지금 엄청 신나겠어요. 한국 그럼요. 그 무기들이 막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서. 근데 지금 박정현 박사님 밀떡 뭔지 모르시는 것 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해했어요. 얘기하면서 밀리터리 뭐 이럴 거 덕후, 아니에요. 덕후. 그렇죠. 예. 아, 네. 제가 또 눈치는 있기 때문에 순간 본부장 이해했어요. 괜히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눈치밥으로 야. 네. 아 근데 아까 저희 뭐 IT 섹터 얘기하다가 이제 훅 넘어가는데 조금 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한 달 넘게 거의 한 3조, 2조 넘게 3조 넘은 걸로. 3조 5천원 정도 네. 순매수한 걸로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전통적으로 외국인들 항상 하면은 우리나라 대형주면 IT 섹터 많이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IT 섹터 건드리면서 네.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또 많이 안 사더라고요. 오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고 네. 다른 것들은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실적주도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밀이 제가 전기전자 하게 되면 과거의 전통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는데 그 전기전자 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섹터 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을 사도 그러니까 시총 2위지 않습니까? 네. 이걸 사도 전기전자에 포함이 돼서 이걸 끌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냥 과거처럼 안 팔고 그냥 관망만 하되 LG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산다. 그럼 전기전자 매수로 나와요. 약간 착시가 있겠네요.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변화고 거기다가 또 굳이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그러니까 좀 종목단으로 보게 되면 스치카 쪽의 상위 종목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의 맛집은 뭘까 찾아다니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요즘에 또 셀트리온 막 또 들이대고 있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움직이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알아서 아 외국인도 이러는데 우리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요즘 또 플레이 엄청 하는 쪽이 사모펀드. 와 요즘 현란해요. 매매하는 네.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예전처럼 사모펀드가 사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게 없더라고 이쪽도. 그냥 딱 이틀. 올해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만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죠. 네, 그래서 네. 어느 누구보다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모펀드가 지금 보면은 다 저처럼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어요. 전투적으로 하자 이러면서 네, 지금 되게 수익률에 목말라 하면서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만큼 개인들이 보통 그렇게 매매한다고 뭐 스캘핑한다, 뭐 단타한다라고 하는데 못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요즘 전투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치포 동맹 관련해서 불확실성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뭐 단기에 해결이 좀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이거 얘기하면은 네. 또 저희 시간 훅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느끼는 입장 쪽에서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지금 기준으로 거의 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한 30% 돼 있고 그러면 중국도 이를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니네
미국에 붙었다고 그래서 거기다 제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다른 뭐 SMIC나 다른 회사들 쭉 끌어올려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는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중소형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막 뛰고 있어요. 자급자족하려고 엄청 노력할 것이다. 근데 될까요? 요게 일단 중국이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돈만 있다고 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이. 그렇죠. 네. 네. 기술이나 여러 가지 또 축적된 게 있어야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메모리 반도체 하겠다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일단은 중국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치포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뭐 강한 반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전략적 자산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메모리 네. 반도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율이 10% 네. 훨씬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보복은 하고 싶은데 반도체 쪽엔 못 하겠고 다른 데서 돌려가기 네, 그러겠죠. 네. 네. 대만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뭐 과자 같은 거 못 팔게 한다든가. 네. 그래서 그게 뭐가 될까요? 네.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장 반응이 뭐 의류, 화장품, 뭐 소비재 섹터는 또 축 처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옆에 있는 나라가 네, 맞아요. 화장품 좀-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없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실적이 있어서. 그러게요. 화장품 섹터 너무 계속 안 좋은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화장품도 그렇대요. 지금 보니까 다 알고 있고 업체들도 그래서 열심히 북미 쪽이나 다른 뭐 유럽 쪽 어디 일본 특히 요즘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엄청 인기가 좋대요. 일본에서. 일본이요. 예, 그래서 지금 수에무라의 그 일본, 그렇죠. SK2의 그 일본이. SK2의 예. 네. 이게 지금 일본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 수입되는 화장품액보다 한국이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한국산이. 네. 이번 5월달 데이터부터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다 그래도 MZ세대의 한류 바람 이게 또 먹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을까요, 팀장님? 예, 최근에 뭐 종목별로도 네. 일본의 수출이 빵 터지면서 떠오르는 종목들 좀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맨, 예, 맞습니다. 로맨. 예,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지금 중국 시장을 탈피해서 일본 쪽으로 수출을 늘리는 움직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업체 얘기 들어보니까 마케팅비가 만만치 않대요. 이제 해서 이제 막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판 판촉부터 뭐 비용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노력은 하는데 성과 나오기 좀 아직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같이 저 윗세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한국이 일본한테 동동구리물을 판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이긴 하네요. 네. 야,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한국이 일본한테 자동차 파는 거하고 흡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네, 또 웹툰 시장도 음. 이제는 저희가 보통 일본 하면은 만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화 왕국이죠. 근데 피코마가 더욱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음. 또 네이버도 네이버에 그 재팬 있더라고요. 그 웹 소설 웹 들어가는 거 재팬이 하나 또 딱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출이 이번 실적 보니까 문피아랑 같이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의외로 한국이 그냥 성과 내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좀 국뽕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죠. 네,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여기로 이렇게 딱 세대가 갈리네. 이렇게 동동구리무 세대와 또 저희는 또 그 세대는 또 저희요. 저희 네? 왜 이렇게 묻어가시려고? 어디를 훔쳐 가십니까? 동동구리무가 나는 몇년 이거 굉장히 잘 알지도 못하는 간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실한 느낌? 네. 예. 예, 양 팀장님, 예, 같은 세대로서 예, 사실 동동구리무요. 그 옛날에 처음 듣습니다. 예. 그 저기 락키라고 했죠. 럭키 화학의 첫 번째 이름이 락키로 시작했고요. 락키가 처음에 팔았던 화장품, 그래서 지금의 럭키 LG를 만든 첫 번째가 동동구리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보다 한참 앞세대 얘기예요. 패를 그냥 땡겨 와서 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세대는 아니죠. 아니 근데 뭐 점장님 그냥 대부분 네. 예, 박물관에서 봤다 그러세요. 빨리 묻어가야 맞아요. 됩니다. 박물관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IT 섹터 얘기하다가 이게 자꾸 빠졌는데, 자, 이제 조금 뭐 아까 말씀 대충 들어보니까 뭐 쉽게 QX에 거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좋은 거, 좀 좋은 섹터 아까 좀 차별화 얘기하셨는데,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전투기가 그 이집트 상공에서 피라미드 위에서 막 이렇게 항공하고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요즘에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도 뛰어나서 최근에 뭐
방산 관련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유튜브도 방산 관련된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막 40만, 50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폴란드 수출 이후로 주식시장에서도 방산주에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27일에 폴란드로 한 20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했고요. 다음 달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수량이나 이제 구체적인 금액들이 확정이 될 거고, 요것도 추정치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25조에서 한 4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잘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이후에 9월 달 호주에서도 또 하나 이제 경쟁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0조 원 규모의 장갑차 입찰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제품이 이제 경쟁하는 게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라는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좀 한 8톤 정도? 장갑차도 좀 가볍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향후에 한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에도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류의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되면 이제 호주가 잘 되고, 호주가 잘 되면 또 미국 잘 되고 하면서 지금 끊임없습니다. 기대감이. 네. 이게 방산 쪽은 저도 유튜브 몇 번 보니까 느낌이 드는 게 기술력은 역시 뭐 독일이나 그렇죠. 이스라엘, 그렇죠. 뭐 미국 여기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네. 아직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근데 먹히는 게 가성비. 가성비죠. 네. 비슷한 기술인데 그래도 보통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서요. 갖고는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거. 우리 미사일 없을 줄 알았지. 이번에 계약해서 뭐 한국산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스템을 갖춰놓는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상대방 적국에 대해서 뭔가 위압감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부의 효과라고 하나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한국산이 가성비로는 잘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성과다 뭐 이러면서 얘기는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보니까 주가들이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밸류가 성장주 밸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오, 옛날에는 방산이. 제조업 밸류였는데 그렇습니다. 뭐 카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실은 카이는 실적만 보면 주식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 밸류를 받으니까 가격이 아주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수출도 이제 계약을 통해서 장기로 그러니까 수주와 함께 되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 밸류를 끌어올리는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방산주는 성장 개념이 좀 붙어가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하면 사실 저는 카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 그거 말고 또 아니죠. 하나 카이는 시스템? 이제 비행기고요. 네. 네, 하나 시스템이 뭐 K9 자주포 네.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넥스원이죠. 넥스원. 넥스원이 아. 그게 이제 미사일 비슷한 거 천궁. 하거든요. 예, 천궁을 하는데 음. 그 천궁이 저거에 드론 잡는 귀신이래요. 그래갖고 중동에서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 요즘은 비행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드론으로 싸우잖아요. 음. 근데 드론을 잡아야 되는데 중후장대한 거야. 미국, 독일 이 무기들은.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거 약간 애매한데 지금 그게 딱 통하는. 아, 그렇지. 네. 드론용 그 미사일 약간 아담한 사이즈 정도. 네. 요즘은 무인기가 대세예요. 음.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보통 얘기가 이번에 매버릭 보셨죠? 매버릭. 예. 예. 크루즈 톰 크루즈 형님. 음. 네. 그분이 나와서 네. 하는 이제 그런 전쟁은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아, 지금은 그런 전면전이 아니라 음. 지금은 이런 공군을 양성을 해도 다 어디서 하냐면은 PC 앞에서 한답니다. 이거 움직이고 조종하고 이게 다그 랩터라고 혹시 아세요? 너무 전문적으로 나갔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지고 정보를 찾으면서 정보 찾는 즉시 확인되면 그냥 바로 미사일을 때리는 이게 무인기의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론 다음 단계. 근데 이게 미국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그 다음 기술이 이스라엘.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잡는 게 그 미사일 기술들이 또 하나 레벨업 되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이 또 방어 체계가 아이언돔이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쏴서 공격하려고 들어오는데 방어 미사일이 나갑니다. 방어 미사일이 나가는데 이게 가서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슷하게 가서 터져버립니다. 그럼 이게 미사일이 들어오다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움쯤 돼서 같이 폭격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김 대표님 포스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이제 막 퇴임한 주임 원사님 태엽군인. 주임 원사 너무 그랬나? 제대를 명받았습니다. 이제 한 소령님 정도 느낌이 사실은 이 밀떡 관련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희보다 전문가들이 보시는 분들이 그럼요. 월등히 많으실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주식할 정도, 매매할 정도만 얇은 지식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주가 패턴이나 동향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숨겨진 또 방산주 찾기가 지금
혈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여쭤본 거 안 돼가지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또? 작은 잘 자라는 숨어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S&T 그룹도 예전부터 방산에 강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쪽도 요즘 부각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S&T 중공업 모티브도 이쪽이긴 한데 또 그런 것 같고 또 풍산홀딩스 이쪽도 만들어다 총탄은 뭐 거의 그 예전에 람보가 쓰던 M60부터 네. 대구경부터 아주 소구경까지 다양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또 계속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밀떡으로 충분히 인정할 정도의 그냥 매매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실 러시아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좀 약간 긴장감도 최근에 또 대만 이슈도 있고 해서 방산 관련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성장주로 이익되고 있다. 네. 그건 조금 근데 이제 뭐 재미있네요. 저희가 잘하면 미국에 비행기를 팔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네, 잘하면 비행기를 팔 수도. 왜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 뭐 혼자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사하고 미국의 일종의 하청업체가 돼가지고 로키드 마틴의 하청업체가 돼서 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될 듯하다 떨어졌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이거까지 되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할 겁니다. 뭐 본토에다 팔았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예,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항상 좀 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환호에서 내 감정까지 불불 이렇게 타오르면 계좌가 타버린다. 네, 그런 것도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사항 또 말씀 주셨고요. 다음 또 섹터 눈여겨볼 만한 게 아까 잠깐 얘기 주셨는데 음식료 섹터가 약간 계절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 최근에 원자재 그 농산물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음식료 섹터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안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방산주도 해외 수출길이 탁 터지면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일어나잖아요. 음식료에서도 지금 해외 수출길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강했던 것 중에 라면 업체들이 좀 강했습니다. 뭐 삼양식품은 7%대, 농심 5%대, 그 오뚜기는 이제 라면 업체이긴 한데 라면 비중이 한 20%대밖에 안 돼서 한 2%만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던 거는 사실 라면 수출의 상반기 데이터가 좋았다 이런 류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 굉장히 철지난 이야기죠. 지금 8월 10일 되면 이제 8월 초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데 지금 6월 말까지 데이터 가지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환호를 했거든요. 일단 보도상으로 보면 라면 수출액이 상반기에 3.83억 달러, 기존 최고치가 작년 상반기였는데 그때보다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수출 규모를 보면 중국이 가장 크긴 합니다. 9,200만 달러.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미국 4,800만 달러. 중국이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본 3,000만 달러. 그것의 절반 정도 대만이 1,50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다 이제 1,3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사이인데요. 아시아 수출국 그리고 북미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식들 중에 10배 이상 오른 것들은 내수하다가 수출까지 엮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태평양 또 연식 나오는데 아모레 옛 이름이죠. 화장품. 네, 예. 태평양이 만 얼마 하던 게 그게 100만 원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도 분할하고 그게 안 하던 수출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FNF 같은 경우도 중국의 MLB 모자 수출을 하면서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주가가 물론 그 전에도 잘했긴 했습니다만 수출이 열리는 게 캡티브 마켓에서 세계 시장으로 글로벌 마켓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진짜로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말 건지 좀 관찰이 필요한 대목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짝합니까? 보기에는 주도 섹터 될 가능성이 99%. 네. 이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정말 네. 밸류 우리 밸류 계산하는 가치 투자자 입장 쪽에서 네. 이 정도에서 변화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네, 별로 비싸지 않죠. 네. 네, 맞습니다. 환율만 마지막 퍼즐만 조금 안정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확 들어올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세계 식량기구에서 나오는 식량 지수 글로벌 식량 지수 보니까 훅 떨어졌더라고요. 그러게요. 게다가 꺾였더라고요. 네, 3월달에 미리 14달러, 지금 7달러, 팜유 쭉 빠졌고 라면 쪽에서 뭐 거의 다 됐죠. 근데 이게 보통 음식료 업체들은 장기 계약하다 보니까 한 분기는 뒤로 밀린대요. 3분기까지는 별론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2분기 때 나왔던 가격 하락이 4분기 때 본격적으로 들어온답니다.
4분기 때 실적 폭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먼저 약간 움직이는 과정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 섹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출 비중 잘 보셔야 되는데 수출 비중 좀 되는데도 시장이 못 알아주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상인데요. 대상도 저희가 장 이거 아주 저평가 기업이죠. 네. 장 이거 어떻게 팔어? 뭐 해외에서 팔겠어? 그런데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 장들 다 있습니다. 오. 고추장, 된장, 쌈장까지. 특히 몽고는 한국이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그 영상?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면 당연히 장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진열 자체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K 컨텐츠 익숙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하는 게 이게 그대로 전달돼서 라면의 수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또 뭐 무슨 야채를 뭘 찍어 먹네? 이러면서 또 나오는 이런 변화들이 다 장도 영향을 끼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대상은 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상은 전분당하고 라이신이 옥수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옥수수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적 보다가 바로 들어올 회사인데 이렇게 저평가고 수출 비중이 35%까지 들어와 있어요. 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다 조건 맞는데 왜 안 움직이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두 번째 풀무원 같은 경우도 원래 풀무원 우리나라에서 그 면, 두부 이런 쪽에 강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봉쇄됐을 때 파스타가 그렇게 팔렸대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풀무원이 파스타 네, 풀무원 팝니까? 파스타 왜 네. HMR로 이렇게 원래 풀무원이 그런 거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엄청 팔렸대요. 그거랑 두부도 아예 공장을 중국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두부 잘 먹는 나라에서 두부 공장을 지었다. 두부의 본고장이 원래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황스럽네. 네. 그래서 나오는 성과 보면 풀무원도 지금 수출 비중이 두 자릿수대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음식료 업종 쪽에서 변화 나오는 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음식료 섹터가 제품 가격은 인상했는데 바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 그때부터 좀 수혜를 볼 거다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그것도 다음 분기부터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 한 내년 정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나타날 때가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타날 때가 됐지만 그동안의 원재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소매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서 700불 후반대 정도인데 21년도 수준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2020년 정도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익 레버리지를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4분기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게 지금의 기대입니다. 솔직히 뭐 회사냐면 냉면 4개짜리 있거든요. 4개짜리 팩? 아, 냉면에 4개 네, 들어가는 4개짜리 예. 팩이 있습니다. 뭐 물냉면, 비빔냉면 해가지고 네. 이거 4개짜리 얼마인지 아세요? 4개에 네, 4개. 찍어보세요. 한 15,000원 할. 야, 선생님. 아니 그럼 냉면집 가서 먹고. 아, 잠깐 아니구나. 네. 아이고 저 즉석 만 조리해서 원? 먹을 수 만 있게. 원인가? 자, 잘 마트를 안 죄송합니다. 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여쭤봤더니 네. 가정적이게 보이는데 전혀 안 그러시네요. 네. 아, 예. 좀 그러게 죄송합니다. 제가 네. 냉면을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아,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게 원래 보통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00원대 후반이었어요. 아, 그렇게 안 하나요? 4개짜리 민망하네. 예. 우리 집이 면만 냉면 있는 맛집. 거, 면만 있는 거. 아니, 면하고 왜 있습니다. 네. 농심거예요, 농심거. 아. 그게 5,900원이에요. 둥지냉면 뭐 이런 거. 그거. 아, 그거? 아니, 뭐 얘기해도 되지. 아, 얘기해도 우리가. 돼요? 예. 아니, 뭐 광고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니 그래도 자꾸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네. 앞으로 방송으로 나갈 텐데 저희가. 아, 네. 그래서 뭐 방송 뭐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네, 교육을 맞습니다. 받아가지고. 아, 예. 저 공무원이에요, 저. 네. 인포맥스 공무원.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벌써 이제 가격이 이만큼 뛰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냉면이 가격이 제일 민감하셨습니까? 네.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들이나 또 이게 왜 냉면이 비싸냐면은 육수 때문이래요. 육수에 모든 재료를 다 넣고 하다 그러겠네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가격이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가격이 2배가 넘게 오를 정도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가격들이 좀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스프레드가 벌어지겠죠. 야, 근데 그 4개짜리가 2,000원이었다고 옛날에요? 예전에? 2,800원, 2,900원 제가 와, 알기로 그럼 그랬었어요. 하나에 얼마야? 1,000원도 안 했었죠. 오, 그랬었구나. 네. 근데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둥지냉면. 저 요즘 달고 살아요. 또 네. 계절이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가 사실 장난이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CPI가 9.1% 이제 그래도 8% 후반대 이번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물가가 비싼 상황에서 라면 굉장히 싸잖아요. 집에서 한 1,000원, 2,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 요즘 트렌드하고 좀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수출도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물론 BTS가 먹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먹고 이런 것도 영향이 크겠지만 다른 것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체안으로 좀 찾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만약에 한류로 약간 편입이 되면 그것도 국면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어디 네. 뭐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 이렇게 막 냉면 같은 거 맛있게 먹고 한번 이거 음. 저게 뭐냐 이러면 난리 날 수 있겠네요. 네. 한번 이러면 아, 네. 지금 괜찮으신데요? 광고 노리시는 건가요 지금? 되게 리얼하게 표현하시네. 광고 들어오려면 네. 머리가 지금보다 앞으로 한 3.5cm 정도는 더 퍼져 줘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는 사실 얘기 안 하는데 맨날 본인이 얘기하시고.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알겠습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돼보세요. 입장은. 네. 네, 오늘 뭐 또 이렇게 좋은 섹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요즘 약간 눈에 띄는 게 영화. 요즘에 뭐 볼 게 많잖아요. 이순신 한산도 있고 네. 뭐 또 뭐 있더라 뭐 비상선언. 비상선언인가도 있고 또 헌트인가 이정재가 감독한 그 네. 다음 주인가 내일 모레 개봉- 개봉하죠. 내일인가요? 예. 요즘에 헌트에 뭐 대한 극장 기대감이 관련된 지금 굉장히 큽니다. 거. 사실 제가 주말에 비상선언을 보고 왔는데 그 전에 금요일 날 평들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저번 주 수요일 날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하고 봤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번 헌트는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정재 배우가 감독이랑 뭐 제작, 뭐 배우 주연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안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제작도 하고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한다 해서 이미 그 개봉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은 국가들의 수출이 이미 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정재 배우를 오징어 게임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헌트로 평가해야 된다. 이 정도의 평까지 나올 정도니까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정우성이 최대 수익이겠네요. 같이. 근데 정우성은 이제 정우성에게 이정재가 엄청 큰 선물을 줬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영화에 같이 출연하는 그렇죠. 거 자체만으로 작품성도 정우성은 원래 굉장히 알고 높다고. 있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황당한 얘기긴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는군요. 감히 저희가 누굴 평가합니까? 대배우들을 왜 저희가 평가를 아니 뭐 우리 또 증권계 또 그 정도 되시잖아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예, 저는 공무원입니다. 안 넘어오네. 예, 안 넘어갑니다. 예. 이렇게 100만 안티 양성하려고 했더만 안 넘어오네.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웃긴 게 이게 시장에서는 반응이 헌트 관련주 막 찾아다녀요. 근데 오늘 이제 뭐 버킷 스튜디오 이건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거기 아티스트 컴퍼니 맞죠? 이 회사 그 이정재의 배우 네.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네 지분 갖고 있는데 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20몇 프로? 한 20%는 많은데 어쨌든 네. 예, 대주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언제 늘렸나 보다. 근데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근데 이게 그러면 아티스트 컴퍼니를 지분이 최대 주주예요? 대주주라고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예 인정.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무 구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사실 올랐던 거는 뭐 이 헌트 관련주도 많이 올랐지만 버킷스튜디오 26%나 올랐으니까요. 영화 볼 것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탑건 매버릭부터 해가지고 네. 뭐 비상선언, 한산. 범죄도시2 한산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영화관 관련주도 정말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시네마도 흑자 전환을 했어요. 롯데 우와. 컬처웍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롯데쇼핑의 연결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실적이 전년 대비 한 400억 정도 증가해서 100몇 억 흑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쇼핑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좀 가장 크게 기여한 것도 롯데 컬처웍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운영을 하잖아요. 이것도 오늘 10% 가까이 올랐고요. 뭐 CJ CGV는 오늘은 좀 쉬었는데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좀 올랐던 것 같고요. 근데 CJ CGV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유상증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12 그게 발행도 좀 많이 문제죠. 해가지고 아마 조금 수급상 그죠? 네, 이번에 그 청약 대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셋이나 이제 주관사들이 2천억, 미래셋만 2천억 굉장히 많이 떠안아가지고 그것만 좀 변수고 나머지 두 영화사들은 굉장히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슈 가져온 것 중에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일단 그 기관 수요 예측이 흥행 실패한 걸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 얘기만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경쟁률이 100대 1에도 못 미쳤다라고 하고요. 기관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 범위의 하단 이하를 써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써냈을까? 당연히 이제 고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EV 세일즈 방식으로 이제 멀티플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소카 매출한 3천억에 7.7배를 곱했는데 그래서 2.3조 원 정도로 기업 가치에 추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할인율 한 30-40% 정도 해가지고 공모가 상단 한 1.6조, 하단은 한 1.2조 정도를 했는데 이것도 비싸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그리고 비교군에다가 뭐 롯데렌타 같은 한국 업체는 안 들어가고 우버, 리프트, 그랩 이런 글로벌 회사들 좀 다 너무 적정한 회사들 너무했다. 네, 이런 회사들의 EV 세일즈 배수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잘 그 멀티플에 대한 공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똑똑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너무 많이 당했죠. 그렇지. 저희가. 작년에. 네. 네. 사실은 뭐 제조업체에서는 매출액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인 회사가 질비하고 매출액보다 못한 시총이 질비한데 네, 7배를 줬네요. 네. 이게 뭐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고평가로 이렇게 상장되는 것보다는 적정 밸류 받고 시장에 잘 이렇게 들어와서 본인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겠는가? 그렇죠? 네. 그쪽으로 가세요? 평생 아니요. 고생했는데 여기서 네. 한번 쫙 땡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네. 보니까 시장이 그걸 받아낼 체력이 없는 거고. 네. 네. 그럼 한 번에 다 뽑으려고 너무 비싼 가격을 불러서 문제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네. 상장했던 종목들 그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절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적 보고 네. 그다음에 시장에 평가하게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낫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라거나 이런 투자자들 그렇죠. 그들은 좀 반토막난 가치에 상장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계속 회사를 압박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컬리잖아요. 상장을 5, 6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한 2조? 2조도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상장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정도에는 상장 예비심사 검토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모주 시장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해 또 올해 초까지 광풍이 불었던 IPO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